여러분 안녕하세요. HSK 대표 강사 최현정입니다. 자, 오늘 올해 마지막 시험이 있었어요. 저와 함께 되돌아보실게요. 자, 오늘 시험의 난이도 분석 좀 들어가는데 이번 시험은 듣기가 조금 인상적이긴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아무리 5급 시험도요. 거의 대부분 보기를 똑같이 불러줬거든요. 보기가 예를 들어서 이만큼 있다, 요 펜만큼 있다 그러면 그냥 그대로. 근데 이번 시험은 전체적으로 여기서 일부분만 좀 불러줬어요. 일부분 이렇게 불러준다거나 아니면 좀 더 인상 깊었던 거는 A, B, C, D 중에 한 3개 정도는 다 언급이 되고 사실 질문까지 정확하게 들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좀 몇 문제 있었기 때문에 집중력이 좋았어야 됐겠고 그 다음 나오는 족족 저는 이제 오프라인에서 강의할 때 계속 강조하는데 이 표현을 들었으면 반드시 밑줄 이렇게 하면서 듣는 습관이 아주 필요했던 시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부분도 예전에는 제가 항상 거의 중간욕이 있었어요. 근데 좀 이번에는 전체를 일치되게 나온 문제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높여봤고 이 부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독해 일부분은요. 오늘 단어들이 5급을 크게 벗어나진 않는데 여러분이 5급 중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익숙하게 아는 단어가 있고 또 그 안에서도 난이도가 높은 단어가 있단 말이에요. 난이도가 높은 단어가 이번에는 되게 많이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아마 좀 어렵게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부분은 사실 평소하고 비슷해요. 비슷한데 나중에 제가 좀 이따 강의를 하면서 전체 해석을 안 하고 문제를 조금 빨리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해드릴게요. 근데 딱 글만 봤을 때는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만약에 답만 찾는 그 시각적으로 본다면 저 이 그래프 좀 낮춰도 될 것 같아요. 3부분은 속독이 되는 문제들이 한 반 정도는 있었어요. 속독이라 하면 밑에서 내가 문제를 딱 보고 이런 표현을 그래서 찾으면 바로 나오겠는데 이렇게 이제 탁 찍어가서 바로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들이 좀 있었고 조금 어느 정도는 좀 그 부분을 읽어줘야 되는 문제들도 있었어요. 나중에 저와 함께 어떤 식으로 역시 접근해서 속독을 했었어야 했는지 한 세트 같이 해보실 거고요. 쓰기 일부분 별로 어려운 문제가 없었어요. 오히려 저는 이번은 4급이 좀 더 어려웠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4급의 이 순서 나열하는 게 훨씬 난이도가 있어 보였고 쓰기 이 부분에 제가 이 그래프를 고민을 많이 했는데 사실 단어가 전체적으로 쉬웠는데 딱 한 단어가 마음에 너무 걸리는 거예요. 모를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때문에 난이도 좀 많이 높여봤습니다. 자, 문제 풀면서 오늘 시험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우리 끝이 아니죠, 이 세상에. 올해만 끝나는 거죠. 앞으로도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46번에서 48번 문제 할 겁니다. 전체적인 흐름만 보여드리고 본격적으로 들어가실게요. 投射效应. 저는 이 단어를 외우라 그래요. 꼭 학생들한테. 이게 5급 단어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시험에 되게 잘 나오는데요. 무슨 이론 이름이나 명칭에만 씁니다. 그래서 무슨 효과, 무슨 이펙트 이런 뜻을 나타내지 이 약 먹으니까 되게 효과가 좋네 이럴 때 쓰는 효과는 아닌데 되게 잘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이론은 하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겁니다. 즉하고 한 번 더 설명 들어가는 부분부터 보실게요. 个人, 개인이 주어 찾았어요. 在什么什么中이란 전치사 구조가 나와요. 认知过程中 뭔가를 인지하는 과정에서 이외이라는 동사는 참 중요한 특징이 있죠. 잘못 생각하고 착각을 했다는 얘기예요. 개인이 뭐라고 착각하냐. 이제 목적어가 여기서 끝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착각을 해요. 자, 그 안에 문제가 있어요, 또. 자, 이 안에서 다시 또 들어가서 주어 찾아요. 타인도, 다른 사람도, 그 다음에 46번 동사 들어가신 다음에 与自己相似的, 자신과 나랑 비슷한 특성을 할 거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단어들을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첫 번째, 属于, 어디에 속하다. 보통 뒤에 범위가 나와서 여기에 속하다. 지금 특성에 속하다. 좀 말이 좀 이상한 것 같죠? 그 다음, 传染. 传染은 정말 병에 전염하다. 감염되다라는 뜻도 있지만 이번 뜻도 참 많이 써요. 어떤 분위기나 기분을 전염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 他的笑声, 그녀의 웃음소리가 传染了大家, 모두들을 전염시켰다. 이러면 다른 사람들도 기분을 좋게 했다 라는 뜻이 되시겠고 정쇼는 이런 뜻보다도 무조건 이거예요. 여러분. 정쇼 야리. 정말로 압력일 수도 있어요. 얄리라는 단어가 이 기둥이 이 전체 건물의 무게를 압력을 견디다. 혹은 요즘은 많이 쓰이는 뜻 스트레스.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 정쇼 얄리 외워주셔야 되죠. 具
빼이라는 말을 이 빼이라는 글자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동사인데요. 빼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중국어에서 뜻이 뭐냐면 뭔가 있어야 될 게 다 있을 때 우리가 빼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취 빼이라는 말은 다 갖추어져 있다. 예를 들어 취 빼이条件 어떤 기업에서 지금 신입사원을 뽑아요. 5가지 조건이 있는 거예요. 뭐 경제 쪽 전공일 것 어쩌고 저쩌고 있었어요. 여러분이 거기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취빼이 그 5개의 조건, 티아오지엔을 모두 갖추어야겠죠. 그렇죠? 취빼이 능리 어떤 능력을 모두 가지고 있다. 취빼이 쯔거 어떤 자격을 다 갖추고 있다. 라고 해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타인도 이러이런 특성, 내가 갖고 있는 특성들을 거의 다 갖고 있을 거라고 뭐 하는 거죠? 이외에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D가 되시겠고요. 자, 그 다음 비루 예를 들어서 하고 들어가요. 아까 그걸 조금 더 우리가 자세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이거 신디 샬량더 런 마음이 착한 사람은 런 왜 생각해요? 요렇게 생각합니다. 뭐라고? 비엘은 또시 샬량더 다른 사람도 다 착할 거야. 나처럼. 이렇게 생각을 한다거나 그 다음 제가 좀 가려버렸는데 우리 보통 세미콜론이라고 하잖아요. 이 펀하오가 하는 역할은 문장과 문장을 병렬을 해줘요. 샤왕은 기숙사로 갔고 펀하오 샤오짱은 도서관에 갔고 펀하오 누구누구는 어디에 갔고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또 다른 사람의 예제가 하나 더 나온다는 얘기인데요. 이러이런 사람은 하고 조금 내용을 읽어볼게요. 어떻게 주에더 생각하냐면 띵 안 될 건가 봐요. 넘어갈게요. 예, 다른 사람도 종시부카이신 항상 기분이 안 좋겠지? 라고 생각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뒤의 내용을 통해서 여기 성격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죠. 자, 어떤 사람이 그래, 쟤들도 나처럼 기분이 안 좋을 거야 라고 생각할까요? 추차오는 일단 사람을 묘사하는 말이 아니에요. 사람이 피부는 괜찮은데 표면이 뭔가 거칠고 매끄럽지 못하다. 추차오 더 비프 이런 거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사람이 추차오하다는 말은 제가 여기 리에를 지금 4개를 했어요. 왜 그랬냐면 지금은 찌리에가 나오지만 요 다음 오늘 시험에서 치앙리에, 저리에 다 나왔어요. 다 나왔고 취리에는 요거하고 꼭 같이 암기를 해야 되는 것이라서 제가 4개를 한번 나열을 해봤는데요. 먼저 이 2개는 어떻게 좀 외우시냐면 찔리에는 그림의 느낌이 이래요. 무슨 뜻이냐면 2개가 서로 맞붙는 게 굉장히 격렬한 거고 취리에는 자기 혼자 굉장히 격렬한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제가 어제 옆에班이랑 탁구 경기를 되게 격렬하게 해서 몸살이 난 거랑 내가 어제 집에서 러닝머신을 너무 격렬하게 뛰어서 몸살이 난 거는 좀 다르다는 얘기예요. 탁구 경기는 2팀이 서로 맞붙어서 격렬한 거지만 러닝머신을 혼자 뛰면서 격렬한 것은 혼자 일어난 일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리에가 꾸미는 말의 가장 대표적인 말은 비싸이, 경기가 격렬하거나 칭정, 경쟁이 격렬할 때 많이 쓰시고요. 그냥 운동을 나 혼자 너무 격렬하게 하는 것은 쥐리에더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리에더 비싸이, 쥐리에더 운동 꼭 같이 외워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뒤에 다른 문제에 또 나왔었던 2개도 이왕이면 리에니까 같이 한번 해보실게요. 치앙리에는 보통은 사람의 감정하고 연관성이 되게 커요. 그래서 치앙리에더 위엔왕 아주 강렬한 바람, 야오치우 요구, 저런감, 책임감 같은 감정 종류나 그렇지 않으면 치앙리에를 좀 잘 쓰는 게 지혜죠. 여기 육군 명사기는데 리듬이 강렬한 거, 써, 색깔이 강렬하거나 양광, 햇빛이 되게 강하다라고 하는 걸 쓸 수 있어요. 자, 르얼리에는 이 글자가 확실히 중요해요. 뜨거워요? 그러면 얘는 뜨겁다는 말로 우리가 꾸밀 수 있는 말이 한 2가지 정도 제일 많이 쓰는 말. 르얼리에더 짱성, 삼성. 뜨거운 박수 소리, 뜨겁다는 말로 해석되시죠. 우리 그 TV 같은 데 보면 사회자가 오늘 게스트는 누가 나오십니다 라고 한 다음에 따자 용热烈的掌声欢迎이라는 말을 해요.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라는 얘기죠. 뜨거운 박수 소리. 그리고 뜨겁게 환영하다. 방금도 얘기했지만 热烈的 더 빼셔도 돼요. 환영, 뜨겁다는 말을 베이스로 가장 2개 많이 쓰는 말은 박수 소리, 환영하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아직 C하고 D가 남아가지고 일단 둘 다 정답은 아니죠. 지금 사람이 즐겁지 않은 거하고 별로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으얼리에, 으얼리에가 자주 꾸미는 말은 한 2가지 정도 꼭 외우실게요. 첫 번째 날씨 종류. 오늘 날씨가 되게 폭풍우가 불고 되게 안 좋은데 우리가 여행을 가야 돼. 으얼리에더天气. 아니면 이 지역 자체가 워낙 안 좋으면 으얼리에더 기후, 气候.
아프리카 아이들이 공부하는 환경 되게 안 좋아요. 恶劣的环境. 좀 비슷한 말로 조건이 안 좋은 거죠. 恶劣的条件. 역시 여기 수식하는 말로는 부적합하고요. 자, 悲观이란 말은 사람이 뭐하다? 비관적이다. 반대말은 乐观, 낙관적이다. 그래서 비관적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래, 쟤네도 기분 안 좋겠지. 항상 쟤네도 즐겁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겠죠? 정답은 D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제 주변을 살펴볼게요. 아까 더쇼라고 해서 이제 나를 다른 사람에게 투영해서 보는 거예요. 내가 이러니까 저 사람도 이럴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뭐하게 만들어요? 칭向유 뭐뭐 하는 경향이 생기게 만듭니다. 이 A 웨이 B 굉장히 중요한 구문 오늘 4급에도 나오던데 A를 B로 여기다. A를 B로 삼다. 이 A 웨이 B 웨이성 이 自己为标准 자신을 기준으로 삼아서 취 이건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말이지 정말 가다는 아니에요. 라이도 이런 경우가 많죠. 衡量别人 衡量 5급 동사 가늠하다 판단하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려 합니다. 그리고 48번이 뭔가 연결을 해주고 使 또 뭐로 하여금 评价的客观性 객관성으로 하여금 뭐하게 만들어요? 크게 이쪽 주변이 잘 안 되나 봐요. 打折扣 打折扣라는 말은 원래 디스카운트 해준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는 뭐겠어요? 객관성을 많이 떨어뜨린다 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앞뒤 연결고리로 뭐가 좋을까요? 不然 영어로 치자면 if나 정도 되겠죠. 만약 그렇지 않으면 보통 앞에 어떤 제안이나 명령을 해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만약 내 말 안 들으면 이런 일이 생길 거예요. 그거 아니죠. 至于는 지난번에도 나온 것 같은데 나왔어요. 至于는 뭐뭐에 관해서는 대해서는 하셔도 돼요. 한국어로는 크게 상관없는데 화제를 전환시킨다. 이거는 이런데 至于두 번째 거는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볼게요. 我们打算结婚 우리 결혼할 건데 至于什么时候结婚 언제 결혼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관해서는 화제를 전환해서 还没决定 아직 결정을 못 봤다. 이런 것들. 네, 일단 아니죠. 화제가 바뀌는 게 아니라 계속 말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총을 따라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따라서 객관성을 떨어뜨린다. 오케이, 정답 이거 보고요. 여러분 이 글자는 항상 잘 알아두실게요. 츠라는 이 글자는요. 자, 쩌라는 말로 시작하는 모든 표현이 다 되세요. 쩌도 되고, 쩔도 되고, 쩌머도 되고, 쩌양도 되고. 그래서 此外라는 말을 좀 푼다면 这个以外, 이외, 이 밖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굉장히 잘 나오거든요. 对此 하면 앞에 어떤 얘기를 한 다음에 对此 전문가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면 이것에 대해. 되셨죠? 또 되게 잘 나오는 거 하나만 더 해드릴게요. 如此. 여기서 루는요. 같을 여자. 우리가 좀 쉽게 풀면 시양. 뭐뭐와 같다. 여기서 츠는 쩌로 시작하는 말 중에 쩌양. 그러면 쉽게 풀면 되잖아요. 시양, 쩌양. 이와 같다. 혹은 남을 꾸미는 상황이라면 이와 같은. 이렇게 해석이 될 겁니다. 네, 어쨌든 알아두셔야죠. 다음 시험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니까요. 이렇게 해서 우리 독해 1부분 한번 살펴봤어요. 자, 독해 2부분. 아까 제가 그랬거든요. 총평특강에서 제가 여러분한테 모든 지식을 전달할 수는 없고요. 뭐에 초점을 맞추는 게 좋을 것 같냐면 어떻게 하면 빨리 풀까? 네, 자, 두 문제를 보여드릴 건데 지금 ABCD를 딱 보면 지 있다이라고 하는 것이 쭉 나오죠. 이런 건 전형적인 설명문이에요. 얘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뒤에 페이지를 먼저 볼게요. 야오 뭐뭐 해야 된다. 야오 뭐뭐 해야 된다. 여기는 없네요. 보통 뭐뭐 해야 된다. 인가이도 마찬가지예요. 뭐뭐 해야 한다. 뿌인가이, 부야오 이런 거 나온 애들은 전형적으로 어떤 도리를 전달하는 논설문이고요. 설명문 한 편, 논설문 한 편 한번 풀어보시는데 그럼 62번 설명문은 어떻게 푸는 게 가장 빠르냐. 이 설명문을 풀 때는 뒤에 있는 표현 중에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있나 없나를 일단 찾아보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 예를 들어 A 같은 경우는 이 세대는 미엘린 어떤 문제에 직면해 있다? 실업. 그럼 실업이란 말이 있어야 된다고요, 최소. 찾아보실게요. 쭉쭉쭉쭉쭉쭉쭉쭉. 아예 그런 말이 없어요. 아예 그래 언급되지 않은 말이에요. B 갑니다. 이 세대는 보편적으로 비교적 쯔스란 말이 중요하죠. 지만 알아. 되게 이기적이다. 자, 글 통틀어서 쯔스란 말 찾아보실게요.
쯔스 없죠. 아예 언급되지 않는 말이에요. 그 다음 제가 숫자는 항상 찾기가 쉽다 그러거든요. 10%가 있냐고요? 아니요. 17%가 있네요. 그러면 정답은 자연스럽게 일단 C가 될 건데 한번 확인해 드리는 차원에서 이 세대는 生活在 어디서 생활하고 있다? 互联网时代. 아, 인터넷이란 말이 나오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자, 첫 번째 줄부터 쭉쭉쭉쭉쭉쭉쭉 여기 있죠. 그럼 이 부분을 한번 읽어봅니다. 他们 그들은 是입니다. 이 딸은 한 세대의 사람들입니다. 어떤 세대냐? 第一批 처음으로 不知道 몰라요. 뭐를 모르냐면 没有互联网的世界是什么样? 네, 이거에 대한 목적어가 이만큼이에요. 뭘 모르냐면 이 인터넷이 없는 세계가 어떤 모습이지? 를 모르는 사람들이라고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항상 인터넷에서 모든 걸 얻고 인터넷과 연결된 생활을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C. 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7번은 뭐뭐 해야 된다, 뭐뭐 해야 된다. 이런 말들이 들어오는 논설문은요. 먼저, 이건 믿져봐야 본전이니까요. 맨 끝에 所以 因此 따라서 비슷한 말 in r 자, 그 다음 우리 5급 접속사이기도 한데요. 可见 可见이라는 말을 써도 앞에 이런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다. 항상 주제나 결론을 이끌어 나오고요. 总之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런 말들이 여러분 눈에 보였다면 사실 앞에 내용 하나도 안 읽어도 주제는 여기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만 읽어보고 한번 답을 찾아보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培养情商 情商이라는 말은 우리가 智商하고 좀 비교되는 말인데 여기 있는데요. 智商은 IQ예요. 머리 좋은 거. 情商은 감정적인 상수, 즉 EQ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뭐 모르면 그대로 찾아야죠. 이 EQ를 기르는 것은 인가에 뭐 해야 된다? 어렸을 때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런 말이 혹시 주제성이 있을까요? 情商은要从小培养. 정답은 A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접근하는 요령들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아주 순수하게 다 읽고 풀고 물론 좋은데 보통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죠? 시간이 부족하죠. 시간이 부족하죠. 자, 그리고 독해 3부분 어떻게 속도 조금이라도 더 빨리 문제의 답을 찾을 수 있을까? 역시 마찬가지요. 여유 있게 다 읽고 풀면 좋겠지만 시간이 없죠. 자, 팅슈에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요즘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읽어주는 책을 이어폰으로 듣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71번 보면 이런 문제는 굉장히 커요. 첫 번째 단락에서 그냥 알 수 있는 것. 너무 힌트는 없고 그냥 위치만 이제 딱 찍어주고 들어가는 문제는 A, B, C, D를 읽고 올라가시는 게 기본입니다. 왜냐하면 이걸 읽지 않고 1번 단락을 보게 되면 중간에 답이 나와도 난 답이 나온 걸 모르고 계속 읽는 시간 낭비를 하게 돼요. 그러면 1번 단락이 되게 긴 경우는 대략 난감, 많이 시간을 보내게 되겠죠? A, B, C, D 읽어볼게요. 팅슈는 어차피 시작이 똑같아요. 지금 유행하고 있다. 좋아요. 요거는 이렇게 끊으면 돼요. 팅슈는 不需要 뭐가 필요하지 않다? 뭔가 도움을 주는 설비가 필요 없다. C. 팅슈는 깡깡싱치 막 이제 흥기하기 시작하고 시작된 것이다. 이게 뭔지 몰라도 돼요. 이것은 팅슈의 새로운 내용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읽고 올라갔더니 대박. 이 글 시작하자마자 첫 번째 팅슈는 在当下 현재 굉장히 유행한다. 답은 바로 뭐예요? A. 멈출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되셨죠? 두 번째 문제. 이런 게 좋은 거야. 사실 이제 방금처럼 그냥 크게 내지르면 우리가 힌트를 못 얻잖아요. 72번 같은 경우 보시면 边听书, 一边 이런 말 쓰시죠? 네, 줄임말이에요. 한편으로는 책을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做家务, 가사 노동을 하는 것에 이 예는 뭘 설명하려고 为了说明什么 이 말이에요. 무엇을 설명하기 위해서 든 예제입니까? 이때 뭐 여러분이 찾아야 되는 단어는 팅슈가 아니죠. 이건 글 전체가 팅슈예요. 做家务 혹은 지아오를 찾겠다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현명해요. 지아오를 막 찾아봐요. 3번 단락 갔더니 끝날 때 做지아오 하고 끝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이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예제를 왜 들었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이 단락 처음에 딱 보면 第二, 두 번째로는 节省时间, 시간을 아낄 수 있다 라고 한 다음에 뒤엔 다 설명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당신은 一边 한편으로는 책도 듣고 한편으로는
똑같은 말이거든요. 집안일 할 수 있다는 것을 왜 얘기했냐고요. 다 앞에 있는 节省时间 하기 위해서. 따라서 정답은 A가 되겠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 너무 문제가 커요. 마지막 단락에서 팅슈는. 이거는 힌트가 없는 거랑 똑같아요. 아까 첫 번째 문제와 성격이 비슷하죠. 단락만 지정해주고 그럴 땐 A, B, C, D 반드시 읽어서 멈출 수 있어야 됩니다. A. 不适合儿童. 아동들한테는 적합하지 않다. 前景. 앞날이 아주 낙관적이다. 뿌루라는 말은 좀 정확히 하셔야 되죠. 우리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라고 하잖아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하면 한번 보는 게 낫다. 항상 뿌르는 A는 B만 못하다. B가 더 뭐뭐하다 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그럼 뭐가 더 낫다? 看书, 책을 듣는 게 아니라 보는 것이 기억에 더 깊게 남는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보는 것만큼 기억에 깊게 남지는 못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보는 것이 더 깊다라는 뜻이 되겠고 D. 对网络信号要求高. 인터넷 신호에 대해서 굉장히 요구가 높다. 아주 까다롭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읽었으니까 올라가서 마지막 단락으로 한번 가볼게요. 마지막 단락이 길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听书 책을 듣는 것은 并非 하면 并不是 절대 뭐는 아니다. 绝对 절대적으로 完美 5급 형용사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相对看书而言 책을 보는 것과 상대적으로 말을 하자면 听书는 看似 칸스란 말은 보기에는 뭐인 것 같지만 디가울러 샤올리 효율을 굉장히 높인 것 같지만 그러나 항상 주제는 그러나 뒤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对于 뭐에 대해서 所听内容 자신이 들은 내용에 대한 뭐가 기억과 掌握程度 사람들의 이런 자신이 들은 내용에 대한 기억과 파악한 정도는 하고 주어가 나왔어요. 훨씬 자, 不及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A 不及 B 하면 A는 미칠 급자, B에 미치지 못한다. 즉 B가 더 뭐뭐하다. 不如不及 베이스가 거의 똑같아요. 뭐에 미치지 못하더라? 看书만 못하다. 즉 看书가 훨씬 어떻다? 기억이나 파악하는 정도가 더 잘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뭐예요? C. 이런 식으로 접근해 주시고 마지막 문제 크게 묻는 것 중에서도 가장 큰 거 주제를 물어보는 거 주로 무슨 얘기를 하냐 라고 할 때는 글 전체의 흐름을 파악하시는 게 중요해요. 1번 단락 아까 시작 기억나시죠? 팅슈는 지금 굉장히 유행이다. 띠 첫 번째 保护视力 시력을 보호한다. 좋은 점 플러스적인 내용. 第二节省时间 역시 좋은 얘기 시간도 절약해요. 第三学习正确发音 좋은 사람이 읽어줄 거니까 발음이 좋은 성우 같은 사람들이 발음을 정확하게 배울 수 있다. 좋은 점. 그러나 완벽한 것만은 아니다 하고 아까 부정적인 내용. 따라서 정답은 팅슈의 优点 장점과 그 단점을 함께 언급했구나. 이렇게 정답이 되시겠습니다. 자, 쓰기 한번 가볼게요. 특별히 이 문제 어려웠어 하는 거 없이 좀 무난하게 시험에 출제됐는데요. 한번 보실게요. 가장 첫 번째 동사수렴은 문장의 서술어를 봤더니 품사가 동사더라. 형용사인 것보다는 조금 복잡하죠. 형용사는 我很好 에서 끝이 나요. 好. 그런데 동사는 이제 뒤에 목적어가 올 수도 있으니까 안 올 수도 있고 물론 없을 수도 있고. 자, 주어 앞에 꾸미는 말 관형어 혼자 꾸밀 능력이 안 되면 이 더 한자 맞춰 써주시고 서술어 동사 앞에서 꾸미는 말 부사어 혼자 꾸밀 수 없으면 이 더 연결고리를 써주실게요. 관형어는 똑같이 이 더를 쓰게 될 겁니다. 이때 부사어 부분을 조금 더 뽑아내면 여기 우리 얼굴에 보조개 들어간다는 얘기하죠. 보조개 보는 부사 조는 조동사 개는 전치사 구조 개사라고 하거든요. 중국어에서는. 전치사 구조 보통 이 순서대로 등장하게 된다면 충분합니다. 자, 93번 쉬운 거부터 해볼게요. 일단 동사를 찾아내시는 게 가장 균형을 잡는 데 좋아요. 너무 러가 딱 붙어있네. 나왔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징은 부사죠. 그러면 얘 앞에 붙여야 되겠고 주어 하나밖에 없네. 실험 보고가 나왔냐? 그래서 实验报告가 이미 나왔니? 이렇게 되는 거죠. 목적어 없네요. 굉장히 간단해요. 92번 동사 너무 쉽죠? 적응했다. 그러면 누가 어디에? 네, 주어, 목적어 찾아주실게요. 사람, 小张이 그 다음 찾아봐도 요거밖에 없네. 새로운 직업에 적응했다. 주제는 부사.
점점이라는 그래서 동사 앞에 순서 끝. 샤오짱이 점점 적응했다. 这份新工作 이 새로운 일에 끝. 자, 그 다음 조동사잖아요. 조동사 나중에 동사 앞에 붙일게요. 合理运动 합리적인 운동 명사성이고 명사 하나 찾았고 良好的药材 좋은 身材 몸매 네, 명사 동사 찾았어요. 유지하다. 그럼 뭐를 넘고 붙여서 유지할 수 있을까요? 합리적인 운동이 유지할 수 있죠. 뭐를? 좋은 몸매를 유지시킬 수 있고. 자, 96번 보시면 동사 너무 잘 보였어요. 取得了 취득하다, 얻다. 그럼 누가 무엇을 얻었을까요? 자, 더는 꾸미는 말이니까 나중에 부추어도 꾸미는 말이니까 나중에 생각할게요. 그러니까 딱 2개밖에 없네. 명사성이 방안, 어떤 방안이나 계획, 효과. 그럼 알겠다. 계획이 효과를 얻었겠네. 꾸미는 말만 잘 하나씩 나열해 보시면 그의 방안, 계획이 얻었겠네요. 부추어도 괜찮은 효과를. 되셨죠? 그 다음. 자, 더 꾸미는 말이고 시간 명사고요. 이엔창이 동사인데 뒤에 따오는 뭐냐면 같이 붙여가지고 언제까지 연장했다가 될 거예요. 그쵸? 그러면은 뭐 다 끝난 것 같아요. 자, 보관더 꾸며서 개방 시간이 이엔창 따올러 어디까지 연장되었다? 저녁 7시까지. 너무 쉬워요. 그죠? 자, 아까 제가 츠는 알아두라 그랬죠? 쩌. 여기서는 쩌거 샤오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부는 동사 성분 맞아요. 이 소식을 대중들에게 공공적으로 발표하다. 칭은 부탁하는 표현이죠. 부야오, 부정부사, 야오, 조동사, 그리고 시야, 누구누구에게 보조개, 사람, 누구에게, 여기 바로 뒤에 있네. 직원들에게. 자, 나열해 볼게요. 칭시엔 일단 먼저 뭐 하지 말아주세요. 보야오, 조개, 직원들에게 발표하지 말아주세요. 이 소식을 끝. 되셨죠? 정도보어 나왔는데요. 우리가 정도보어는 쉽게 나올 때와 어렵게 나올 때 2가지가 있는데 가장 쉬운 정도, 목적어가 없는 거예요. 그가 말하는 정도가 그냥 잘해요. 他说得很好. 그런데 그가 중국어를 말하는 정도가 잘해요. 동사, 목적어 한번 쓰시고 다시 동사 뒤에 또 정도보어를 쓰시는데 이때 앞에 동사는 생략하는 他说汉语说得很好. 그런데 앞에 뺄 수 있으니까 他汉语说得很好. 근데 오늘은 이게 나왔단 말이에요. 너무 쉽게 나왔어요. 자, 서술어 찾는데 더가 있고요. 자, 서술어 어디냐면 配合 협력하다 5급 동사. 한 정도가 相当好 정도보어. 那两位는 사람을 꾸미는 말이니까 팀원. 끝. 그 2명의 팀원은 配合 협력을 했는데 그 정도가 怎么样? 相当好. 굉장히 상당히 잘 했습니다. 이렇게요. 비교문. 비교문도 어렵게 나올 때가 있었어요. 굉장히 앞에, 서술어 앞에, 뒤에 막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는데 오늘은 가장 기본형 지키시고요. A는 B보다 서술어 하다. 예를 들어 요즘 날씨 추워요. 오늘이 어제보다 춥다. 今天比昨天冷. 여기에 좀 더 수량을 넣어서 冷3度, 3도가 더 춥다. 我比他大. 내가 그녀보다 나이가 많은데 3岁 이런 것들 들어갈 수 있어요. 자, 내려가 보실게요. 너무 생뚱맞고 요건 꾸미는 말인 것 같고 수속, 명사인 것 같고 B가 나오죠. 원래보다 간단하다. 서술어까지 다 찾았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나를 썼어야 되냐? 빨리, 따이관. 따이관은 우리가 대출하는 걸 얘기해요. 대출을 신청하는 수속이 뭐보다, 원래보다 간단한데 뒤에 수량 느낌 붙여주셔서 적지 않게 간단해졌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쓰기 1부분도 한번 살펴볼 거예요. 별로 어려운 문제가 없죠. 쓰기 2부분 5개 단어 중에 공통, 저 이거 했어요. 총평특강에서. 그래서 거기 PPT 찾아가지고 오늘 너무 쉽게 컨트롤 C, 컨트롤 V 했거든요. 네, 얘기를 분명히 했던 부분인데 공동의라고 해서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도 좋아요. 공통의 任务, 공동의 임무, 责任, 책임, 利益, 이익. 하지만 부사로 다 같이 함께 뭐뭐 하다 하고 동사 꾸미세요.
공동发展 함께 발전해 가고 共同生活 더불어 살고. 자, 伙伴.伙伴은 그냥 동료, 친구. 특히 이제 애기들끼리 이렇게 친구 얘기할 때는 小를 하나 앞에 붙여서 小伙伴 이런 말을 쓰면 이게 애기들 친구들 얘기할 수 있고요. 자, 고무시키다는요. 사람의 마음을 막 이렇게 흥분시키고 뭔가를 하려는 의지를 막 만들고 이런 걸 고무시킨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을 바로 붙여도 되고 사람의 마음을 붙여도 되고. 물론 런을 쓰라는 건 아니에요. 구하고 어떤 사람 쓰시라는 얘기고, 오늘 제가 진짜 마음에 걸렸던 게 이 단어가 5급 부사인데 이자, 이게 아무리 봐도 그렇게 안 보이시겠지만 수차, 거듭, 반복해서란 단어예요. 거의 비슷한 단어가 뭐가 있냐면 짜이, 싼이 있는데 이게 수학적으로 말이 안 되지만 짜이는 두 번을 얘기하죠. 그래서 1, 2와 2, 3이 똑같은 그런 단어가 됩니다. 그래서 이짜, 이짜, 이쌍, 거듭 뭐뭐하다. 저는 오늘 이 단어를 못 썼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조금 힘들어했을 것 같아요. 이짜이强调, 거듭 강조하다. 이짜이 表示, 거듭 어떤 뜻을 나타내다. 이짜이 要求, 거듭 요구하다. 그 다음 요거는 쉽죠. 쿤난, 어려움 이란 명사일 때 잘 쓰는 동사는 크게 두 개. 遇到 쿤난, 어려움을 만나시거나 이겨내셔서 克服 쿤난. 아니면 어렵다 혹은 되게 이제 가난하다 이런 말을 나타낼 때 生活가 很困难, 요즘 생활이 어렵다 이런 식으로 쓰실 수 있었습니다. 이 단어 굉장히 마음에 걸렸고 구도 조금 그래서 아까 제가 그래프를 조금 높여봤던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올해 마지막 시험 한번 정리해봤고요. 이번 시험도 우리 최현정사단의 세 분의 선생님께서 함께 응시하고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이 새벽 늦은 시간까지 전달하고 있는 거고요. 자, 여러분 보통 시험 접수할 때 어디 통해서 하시는 것 같냐면 한국 사무국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잘 몰랐는데 이게 시험을 접수할 수 있는 경로는 우리나라에 20개 정도 되더라고요. 대부분 한국 사무국, 저도 한국 사무국밖에 잘 몰랐거든요. 제가 지금 오프라인에서 강의하고 있는 곳이 차이영 칼리지라는 학원이에요. 이 학원은 대교에서 지원을 하는 오프라인 중국어 전문 학원인데요. 저희 대교에서도 얼마 되진 않았지만 그 접수를 할 수 있는 시행권을 따냈기 때문에 저희도 여기 보시면 HSK 시험센터라는 곳을 또 따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날 똑같은 시험을 똑같은 시간에 치고 똑같은 날 성적을 받는 건데, 왜냐하면 그건 중국에서 하는 거니까요. 접수를 다른 경로로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좀 자랑할 만한 것은 모든 그 시행처 중에 가장 많은 전국에 30여 개 고사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저희 고사장 중에서요, 강남고사장이라는 곳이 있어요. 강남고사장이 바로 어디냐면 제 강의실이에요. 제가 차이영 칼리지에서 강의하고 있는 그 학원 자체가 고시장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왜 시험을 치러 가면 그 환경에 낯설으면서 오는 긴장감도 만만치 않거든요. 또 주변 사람들도 막 모르고. 그런데 내가 차이영 칼리지에서 공부를 했어. 그런데 또 시험도 그 교실에서 쳐. 네? 주변을 돌아봤더니 또 다 아는 사람들이야. 마음이 되게 편안하겠죠. 그래서 그런 점이 가능하다는 것도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예전에 이제 한국 사무국에서 학생일 때는 시험을 많이 쳐봤는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우리 집에서 제일 가까운 곳이라고 해도 꽤 가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여기 한번 들어오셔서 확인해 보시면 또 굉장히 가까운 곳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거 있다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올해 마지막 시험 한번 쳐보셨는데 이번 시험이 어려웠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또 우리에게는 2018년이 있고 또 새로운 한 해는 새로운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또 도와줄 겁니다. 다음 시험은 또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모두들 힘내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